자, 이번에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청와대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있었던 대통령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의견,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롱 비슷한 발언이 나왔는데 일단 어떤 점이 있는 것인지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와 얘기인데 김태현 변호사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어제 오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과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한국형 양적 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이후에 국민의당의 당선자 워크숍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물론 뭐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대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양적 완화가 참 뭔지 모를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기자가 그걸 듣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얘기한 건데 보도가 돼서 좀 당황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공당의 대표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대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길진규 기자, 어제요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국민의당 워크숍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이 발언이 오갈 때 이 장면에 혹시 곁에 계셨어요? 저 아니지만 50여 명이 들어가는 강당인데요. 네.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저 앞에서 어떤 분이 강의를 하고요. 의원들은 저렇게 의자에 앉아서 듣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 있다가 안 대표 옆에 있던 기자가 우연히 저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반대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그 어제 낮에 있었던 양적 완화, 결국 돈을 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풀어서 경제를 좀 돌려보자. 미국도 그래서 성공했고 일본도 반쯤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경제도 모르고 고집만 세고 이렇게 말했는데 대통령이 좀 고집이 세다는 평가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아주 확신한 듯하네요. 기자가 곁에 있는 줄 모르고 한 말이니까 어떻게 보면 일말의 진심 같은 게 좀 담겼을 것 같은데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았던 얘기였습니다. 자, 박성훈 부국장께 질문 드릴게요. 실제로 그러면 이 안철수 대표가 일단 경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나 정부의 역할 관련해서 큰 기대가 없는 듯이 보이네요. 이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저 부분이 상당히 오만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안철수 대표가 너무 승리감에 지금 도취해 있는 것 아니냐. 우리 흔히 보통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저렇게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자칫 저런 것이 어떤 국민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비칠 수 있으니까 오늘 당내에서는 또 해명을 했습니다. 저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돈을 푸는 것이고 결국은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결과인데 그것을 스스로가 양적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경제를 아는 건지 좀 걱정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러나 국민들 비치기에는 어떤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능력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조롱하는 듯한 이러한 과연 안철수 대표는 얼마나 많이 경제를 알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갸웃하게 하는 이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총선 끝물이라 아마 이런 기류가 좀 남아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우리 정치의 이제 중요한 지도자니까 서로 좀 존중하면서 경쟁하고 싸웠으면 좋겠는데 일단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존중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도 사실은 총선 국면에서 서로 경제를 아니 모르니 많이 싸웠잖아요. 김 기자, 이 장면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2월 달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안철수 대표는 경제를 몰라서 누가 용어를 가르쳐 주니 공정성장을 얘기한다. 시장 정의와 사회 정의를 구분할 줄 모른다. 의사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알겠나? 적당히 이야기하는 거다. 라면서 비판 내지는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런 얘기를 사실은 본인이 직접 들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경제 잘 모르고 고집만 세고 양적 완화 알구나 얘기하는 거냐 이런 평가를 좀 내놨던 거죠. 이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발끈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또 공격을 했습니다. 이 발언의 수위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김종인 대표 월급이나 한번 줘봤냐. 미국에서 박사 한번 따서 계속 우려먹고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해놓고 아무 책임도 안 진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서로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장병원 장관은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인가요? 예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산 경제통으로 또 장병완 의원이 불리기 때문에 저렇게 반박을 하며 나선 거죠. 근데 서로 좀 존중하고
상대도 이제 고수지만 우리 생각에는 이 선택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좀 논의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체로 알긴 뭘 안다고 저러냐 하는 취지의 발언들이 너무 최고위급 지도자 사이에서 나오는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별로 배워서는 안 될 장면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취중 진담이란 말처럼 말 실수가 진담처럼 여겨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말 실수로 꼽는 것이 2008년 국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길증규 기자, 그때도 국회 출입 기자였었죠. 그렇습니다. 네. 유명환 장관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나왔을 때 했었던 얘기인데 저희가 음성으로 한번 장면을 공개해드리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 유명환 장관. 당시 야당이던 천정배 의원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미 FTA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왜 들어가시나요? 이걸 기본적으로 이걸 없애버려야지 이걸 모으겠습니다. 이제 저 장관들을 계속 국회가 불러다가 이것저것 뭐 묻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에다 하는 정부의 복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취지였잖아요. 네. 네. 그 이제 천정배 의원이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법무장관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노무현 정부에서 사실 타결을 지었던 네. 한미 FTA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교통상위원회에 2009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만 유명한 장관이 그 와서 이제 그 거의 막 아까 미친 뭐 예. X 해가면서 네. 천정배는 왜 저기 와 있어 하면서 거의 그 욕설과 어떤 비하하는 네. 이런 형태로 그 감정을 드러낸 네. 이런 형태가 여과없이 노출돼서 논란이 상당히 컸었죠. 자나깨나 저 이 상황 이후부터 이제 정치인들 사이에서 또 장관들 사이에서 자나깨나 꺼진 줄 알고 있는 마이크 조심 이런 말들 나왔었거든요. 자, 정말로 조심해야 될 말, 바로 안철수 대표의 말실수 때문에 저희가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길 기자. 네. 국민의당 이제 제3당이 됐는데 연정하자 그러고 연대하자는 얘기를 양쪽을 향해 많이 얘기하는데 청와대나 정부 여당도 그 협력의 파트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돈 당선자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군요. 예, 어제 이상돈 당선자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요. 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국난에 가까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 극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정권에서 연정을 제안해야 하며 두 개 야당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했군요. 정부를 단순히 비판만 할 게 아니다. 우리가 야당이고 제3당이지만 우리는 특정한 이념에서 자유롭지 않느냐. 이 장점을 활용하자. 그래서 정부 여당을 걱정도 좀 해주자. 자, 이상돈 당선자 4년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비대위에서 활동했던 분이라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야당 역할 톡톡히 한다기보다는 정부 여당의 국정의 파트너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나요.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당이 가장 다른 차별점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것은 여당과도 협력하겠다라는 취지를 계속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 워크숍에서도 그 연정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 거론이 됐는데요. 그 전제 조건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나 야당을 향해서 도와달라라고만 하지 말고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책임을 나눠지자라는 네. 취지로 연정을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각에 있습니다.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10년 전에 이제 지방선거 진 다음에 대연정이라는 카드를 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단칼에 잘랐잖아요. 네. 또 어제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긴 좀 어렵겠죠.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당초 연정론이 국민의당에서 나온 거는 네. 사실 주승용 의원 같은 이제 호남 출신 의원들이 네. 내년에서 어떤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연정이라는 어떤 설계도, 공동 집권이라는 설계도를 먼저 전제해서라면 어떤 그렇게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갖고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단일화만 추진해가지고는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제1야당에게 네. 그래서 어떤 연정론을 공동정권론을 들고 나왔던 것인데 이상돈 당선자는 사실 네. 그와는 좀 괴리를 달리해서 박근혜 정부 현 정부와의 어떤 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네. 다소 당내 기반이나 그런 논리와는 좀 다른 본인이 박근혜 정부와 뭔가 같이 어떤 국난을 극복하자라는 약간은 결이 다른 얘기여서 당내에서 사실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 내부에서 뭐 오른쪽에 있는 새누리당과 손잡는 것 지금은 뭐 공식적으로 말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 정도로 보여요. 내부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외환위기 못지않은 97년도 외환위기 못지않은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으니
DJP 연합처럼 네. 연정을 해서 극복하자라는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 38명의 당선자 중 상당수는 비례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호남에 기반을 둔 야당 출신 의원들입니다. 네. 이분들은 계속 반대 야권 연대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는 가능해도 새누리당과는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요. 네. 실제로 그 성사될 수 있을지는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려면 연정의 파트너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당 내 지도부 찾기가 가장 급한 문제겠죠.